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민생 등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철폐를 목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개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표단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앞서 도착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나란히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서는데 미 정부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막바지 사전 실무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협의의 기본 목표는 상호관세 부과를 철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계속 상호관세를 유예받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선 관세가 대미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가급적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특별히 협상의 여지를 두진 않았지만 얼마 전 국내 자동차 대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원만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협의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입니다. 미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 각국과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We now have 18 proposals on paper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trade team. Again, these are proposals on paper that countries have propos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o our government. 한미 2+2 통상협의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 예고 없이 등장해 농산물 무역 장벽 폐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등장 변수 등 협의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업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만났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이력서를 손에 든 청년들이 각 기업 부스를 오가며 상담을 받습니다. 110개 기업과 구직자 5천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이제 일자리를 좀 더 폭넓게 보고 싶어서 오면은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게시판 앞에서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개발자 채용 기회를 찾는 중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에 다녔다가 이번에 중견기업으로 점프하고 싶어서 이쪽 기회를 활용하고자 참여했습니다. 다들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실제로 필요할 때 이제 직무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좋았고. 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대상 특별 채용 기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학생들이 상담에 한창입니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온다 해가지고 그냥 상담도 받아보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면접도 봐보는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왔어요. 이름 있는 기업들도 많고 좋아 보이는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현장의 한 공간에는 구직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AI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이미지 코칭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박람회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재 유치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도 기회가 됐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은 구직자 상담을 통해 채용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이 직원들을 뽑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희 기업에서는 진짜 전국적으로 이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중견기업 박람회를 9차례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을 채용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도 추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중 양국은 어제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 대화를 개최해 중국이 서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이 문제가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각급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상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여단급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상륙함 등 해군 함정 17척을 비롯해 해상 초계기, 해상 기동 헬기,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 공군 전투기 등 항공기 19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2대, 민간 동원 선박 8척, 육해 공군 해병대 병력 3,200여 명 등 합동 전력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적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대공 표적기를 향한 대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실시간 상륙 해안 정찰과 육상 표적 식별 훈련도 시행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